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하디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제가 오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식물들이 많죠. 또 집 안에서도 반려식물이라고 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키우기 쉽지 않은데 이런 나무들을 키우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무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출연자로 나무의사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나무의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에 있는 아주 나이든 나무에서부터 저희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나무까지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는 나무의사 문성철입니다. 네, 진단하고 치료한다. 일반적인 의사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대상자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집안에서도 이렇게 나무 키우시는지 궁금하네요. 아, 나무는 키우고 있죠. 나무는 키우고 있죠. 잘 키우십니까? 아, 많이 죽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스튜디오에 올라가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저희가 뭐 나무의사에 대해서 잠깐 앞서서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나무의사 제도가 생긴 건 들었어요, 저도. 하지만 자세히 몰랐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나무의사란 우리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의 피해 원인을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금 나무의사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 중에서 나무병원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나무의사라는 것도 취득해야 되고 나무병원에 또 근무를 해야 되는. 네네. 그런데 일단 취득이 쉽습니까? 취득이요? 네. 취득이 어렵다고들 하대요. 어려운 걸 따내셨는데 네. 왜 어렵습니까? 이제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 의사로 치면은 가정의학과 전문이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좀 깊게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여러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격을 갖추더라도 교육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는 나무의사를 시험을 보려면 먼저 응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네. 응시 자격을 뭐 기본적으로 갖추고, 응시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도 전국의 13개 기관의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혹시 내가 나무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뛰어들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습니까? 가능하십니다. 음. 나무에 대한 식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연세가 많으셔도 진입이 가능하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무의사로 활동하시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2000년부터 활동했으니까요. 올해로 23년째 됩니다. 23년이나 네. 벌써 나무의사로서 활동을 네. 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이제 나무의사라는 제도가 제가 듣기로는 한 2010년 후반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부터 그러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나무의사란 용어를 사용한 거는 2010년 중반 때부터 나무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실제 나무병원이라는 거는 그 전부터 있었고요. 네.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나무병원을 알아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 나무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래부터 내가 나무병원 아니면 네. 나무의사 이쪽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는지? 원래 전공을 산림자원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2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직업에 대해서 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무병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거든요. 처음 듣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병원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것들을 내가 지식이 필요한지 대학교니까 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봤을 때 공부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가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많이 그런 것들이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 요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무병원과 관련돼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일반 저희 산림자원학과 수업뿐만 아니라 타 학과 수업 중에서 이제 저희 나무병원 분야에서 꼭 필요한 수업들이 있고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목들을 또 첨강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미 근데 빠르게 좀 정한 거네요, 진로를. 저희 또래, 저희 나이 이제 비슷한 세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좀 빨리 정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나무에 대해서 이제 정말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나무 네. 병원을 빠르게 또 선택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보면 이제 일하다 보면 시기가 있잖아요. 바쁜 네. 시기. 네. 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그 모이는 5월 달 정도가 가장 바쁜 네. 시기다라고 하는데 혹시 나무 병원들 이렇게 몰리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있죠. 나무병원이라면 보통 나무가 이제 입이 피는 시기에서부터 입이 지는 시기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가 가장 바쁜 시기고요. 제일 바쁜 시기는 어떻게 보면 입이 나오는 시기죠. 나오는 시기에 제일 바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나무도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새로운 잎과 꽃을 피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네. 저희 나무병원도 겨울에는 다음 해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들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나무 병원 하니까 네. 진짜 일반적인 병원처럼 막 나무들이 있는지 네. 예를 들면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 병실이 있고 네. 환자들이 있잖아요. 네. 나무 병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일반 병원은 아프신 분들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반대죠. 나무가 있고 저희가 찾아가기 때문에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나무병원에는 거기서 발생되는 병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그런 걸 보기 위한 시설은 있지만 기본 진단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다 그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갖고 가서 확인을 하고 나머지 거 일부 추가 진단해야 될 것만 사무실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제 나무들을 많이 진료하실 텐데 오래된 나무들 보면 되잖아요. 뭐 네. 정이품송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네, 네, 네. 혹시 이런 나무들도 진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지금 천연기념물과 관련돼서는 예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진단하고 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가서 만져보거나 진료할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처음에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오래된 나무를 받았을 때는 약간 경이롭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엄숙해집니다, 먼저. 네, 엄숙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나무들을 이제 계속 볼 때마다 과거부터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가설 때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경향은 있죠. 그럼 가장 보면서 좀 놀랍고 그랬던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도 궁금합니다. 놀랍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이제 천연기념물 중에서 좀 딱 보면 좀 존경스럽다? 뭐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이제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라든지 그다음에 순천 천암사 쌍향수라든지 뭐 그런 나무들 보면은 딱 보고 있으면은 좀 조그마지죠, 제가. 네네. 그 이유는 너무 커서입니까? 아니요. 어쨌든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는 이마댐 때문에 그 상식 작업까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순천 천잠 쌍향수 같은 경우는 아주 산 위쪽에 있거든요. 위쪽에 있으면서 두 개의 향나무가 약간 좀 오붓하게 이렇게 서 계신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약간 차분해지거나 좀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나무들을 직접 가서 약간 진료 때문에 네. 가서 많이 네.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진료하고 나서는 그럼 어떤 생각을 좀 하시는지? 먼저 오래된 나무들을 먼저 가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먼저 해요. 네. 네, 저 왔습니다. 저 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보죠. 뭐 어디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말로 내뱉진 않지만 어디가 안 좋은지는 이제 말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봐야 됩니다. 네. 저 머리 저 꼭대기서부터 땅 있는 데까지, 그다음에 뿌리까지 다 보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에 올게요.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진료하고 나서의 뭔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거나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또 드시는지?
나아지는 모습을 본다는 것보다 저는 이제 원래 그 오래된 나무라든지 정상적인 나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잘 살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자체만 저희가 찾아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치료해서 뿌듯하다 그런 것보다 이 나무를 계속 볼 수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이 나무를 좀 오랫동안 보존해서 저희 후세들 있잖아요. 저 후세들도 이 나무를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무 의사로 활동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무를 죽였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죠. 네. 그러니까 제가 나무병원을 이제 초창기 때였어요. 초창기 때 이제 무척 아름다운 보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나무 볼 때 이쁘다. 나무 수영 어떻게 또 저렇게 예쁘지? 라고 하면서 왔다가 한 1, 2년을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나무가 잘 사네?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나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져서 그때부터 그 다음에 바로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이유가 나무 주변에 흙을 덮어서, 복토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흙을 덮어서 나무 뿌리가 숨을 못 쉴 뿐만 아니라 저희 줄기 쪽 있죠. 줄기 쪽이 완전히 썩어서 결국에 물과 양분 자체가 위로 못 올라가서 나무가 고사됐거든요. 그 나무를 몇백 번을 봤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렇죠. 근데 나무병원에 종사하면서 그 나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걸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구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또 기념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아예 고사된 나무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나무를 충분히 모양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무지했던 거죠. 무지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저희가 사전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결국은 수영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아니면 고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나무는요, 나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상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영양 공급도 하고 그리고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나무가 좋아졌어요. 나무 좋아졌네 하고 했는데 그해 여름에 태풍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나무가 살고 있는 지형 조건에 맞춰서 자기가 크기를 키우고 있고 또 그게 그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재해에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무만 보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결정했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좀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서요. 좀 아직도 저는 배워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게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던 나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나무를 치료하고 나무 의사로 활동하시다 보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 자리에서 작게는 1년, 2년, 많게는 몇백 년 동안 살았던 나무들이 꽤 많은데요. 그 자기가 살던 공간에 우리 인간이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그 자리를 저희가 침범을 하죠. 침범을 해서 그 나무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 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내주게 되면서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사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세계사에서 그 서부 개척사에서 인디언들이 멸망 과정과 약간 좀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달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간섭에 의해서 개입에 의해서 이제 나무가 고사될 때 그때 좀 많이 안타깝죠. 보면 이제 나무 병해충 도감도 집필을 하셨더라고요. 네. 병해충 종류가 많습니까? 나무 병해충 종류는 이제 1995년도에 조사된 통계로 하면은 나무 병 같은 경우는 1,100여 정도 되고요. 나무 해충 같은 경우는 2,200여 정도 되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TV에 나오는 뭐 소나무 혹파리 뭐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병해충으로 봐야 되나요? 네네. 소나무 재선충병은 병으로 보고요. 네. 솔리복파리라고 솔리복파리. 해서 네. 그런 건 해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코로나 같은 게 이제 인류의 엄청난 큰 재앙이었잖아요. 전염병이 네. 확 돌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는데 혹시 이제 이런 나무에서도 이런 전염병이 급격하게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죠. 근데 혹시 그런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 우리는 다 격리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나무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대표적인 게 뭐 일부 선생님들 아시는 소나무 재선축병이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유명하죠. 네, 네. 소나무 재선축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감염이 된 거는 치료가 안 됩니다. 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합니다. 왜냐면 주변으로 계속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병 자체가 자체적으로 자기 혼자 못 옮겨요. 그 옮겨주는 해충이 있습니다. 벌레. 그 해충 자체를 저희가 방지하는 거죠. 네,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번 감염된 거는 치료가 어렵지만 예방 주사는 가능해요. 그래서 예방 주사 위주로 현재는 치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좀 새로운 질병, 그 나무 병이나 나무 해충 같은 게 들어오면 먼저 해충 같은 경우는 밀도를 줄여주려고 노력하고요. 병 같은 경우는 이 병의 생태, 이 병의 병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이 병이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 병의 고리를 찾아서 어디서 저희가 그 고리를 끊어주는 거를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잠깐 얘기를 해줬지만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뭐 재선준병 같은 경우 말고도 좀 요즘에 새롭게 나타난 병이나 해충 이런 게 좀 있는지. 지금 미국 선녀벌레라는 해충이 있어요. 네, 이름은 예쁘죠. 네네. 네, 미국에서 온 선녀벌레 같은데 우리는 일반 선녀벌레도 있습니다. 네. 남부 지방에서 가해하는 그 일반 저희가 흡집성 해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빨아먹는 해충이 있거든요. 지백을 빨아먹는. 미국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에서 온 외래 해충이라서 지금 또 다양한 수종을 가해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일반 뭐 어디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어디 공원을 가시더라도 주변은 작은 나무에서 큰 나무까지 좀 유심하게 보시면은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해충입니다. 그 해충 자체가 이제 점점 밀도가 높아져서 지금 산림청이나 그쪽에서 많이 방제를 하고 있고요. 뭐 미국 흰불나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돌발적으로 대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어떤 많이 발생되면 산림청이나 이쪽에서 뭐 위기경보라든지 그런 걸 내립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 재선축병이 제일 유명하지만 그 병 말고도 이제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병 같은 경우도 우리 일부 천연기념물 집단지에서 뭐 많게는 한 해에 몇십 주 이상 이 병에 감염돼서 고사된 경우도 있거든요. 이 병은 나무를 한 번에 죽이진 않아요. 천천히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무가 고사하는 병인데 아직까지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고 이 병균이 활동이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약제를 좀 시용하고 있고요. 더디게 활동하는 거니까 결국 나무는 또 죽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좀 나무를 천천히 죽이지만 아직까지 치료할 수 없는 이런. 그리고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같은 경우는 일반 침엽수를 가해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렵수를 가해하는 애들도 있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도 공원, 우리 생활권 주변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고사돼서 피해 원인을 찾았을 때 이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에서 나무가 집단 고사하는 경우는 사례가 좀 보고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좀 안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보면 이제 한국 나무의사협회 초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현재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나무의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까지는 1152분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이 분야 자체가 자연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수목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가정의학과랑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식물병이라든지 어떤 병균을 좋아하셨던 분도 이런 걸 요거 한번 관심 있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곤충이나 그런 걸 전공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수목 해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목 나무사 중에 이런 수목 해충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식물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많은 분야에 계셨던 분들, 또 그런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계셨어도 내가 식물이라든지 이 자연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점점 많은 분들이 보니까 늘어나겠죠. 뭐 합격률은 둘째치고요.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한 직종이라고 네. 할까요? 이런 네.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가까운 일본에서부터 유럽, 미국까지 다 저희와 유사한 직종이 다 있고요. 가까운 일본은 저희하고 똑같이 나무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나무의사가 처음 되셨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나무의사라는 네. 타이틀은 없었을 때였잖아요. 네. 이제 되고 나서 뭐 가족이라든가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일했을 때는 나무 의사라는 용어는 없었고 나무 병원이라는 용어는 있었거든요. 약간. 나무 병원 다녀. 네, 이렇게 나무 이제. 병원 다녀 그러면은 어디 병원? 그래서 병원에서 무슨 일 하는데? 그래서 사람 고치는 데가 아니고 나무를 고치는 나무 병원이다 하면 그래도 처음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나무를 왜 고쳐? 나무를 왜 치료하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죠. 오래된 천연 기념물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보호수라는 아주 나이든 나무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나무들도 그런 것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래도 이해를 못 하면은 조경회사랑 약간 비슷합니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그렇군요. 네. 나무의사라는 일을 하시면서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좀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만족도 100%입니다. 아. 네. 만족도 100%. 주변 사람도 혹시 그렇습니까? 나무의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쪽 나무병원 일을 하면서 일에 좀 빠져 계신 분들은 뭐 100%는 아니래도 뭐 95%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100%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가 먼저 이제 나무라는 게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고 저기 가서도 이 나무를 볼 수 있고 저희는 또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이제 병도 보고 해충도 보고 또 병해충 외에 나무가 아픈 원인이 많거든요. 그 원인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 A라는 광경을 볼 수 있고요. 이쪽을 돌리면 또 B라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국에 있잖아요. 네. 전국에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딜 가서든지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서도 해외에도 나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언제나 즐길 수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있으면은 내가 궁금한 거, 그다음에 이게 호기심이 생기는 것들이 언제나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제 반려식물 집에서는 잘 네. 키우냐고 말씀드렸는데 자주 죽일 수도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면 밖에 있는 식물을 잘 보는데 집 안에 거는 잘 못 본다. 좀 네. 이해는 안 돼서. 먼저 뭐 개인적인 핑계로는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많은 출장이 많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일이 좋아서 일과 관련되어서 있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는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건 핑계라면 핑계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저희가 일반인들은 밖에 있는 나무랑 안에 있는 식물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나무나 식물이 잘 살 수 있으려면 그리고 잘 키우려면 먼저 그 식물, 그 나무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식물 자체는 잘 모를 수 있죠. 뭐 기본 출발은 나무와 그 식물의 특성. 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식물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런 반려식물 잘 키우려면 일단 공부를 해라. 네, 그 식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만나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뭘 얘기하다 보면은 뭘 좋아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목도 나무도 이 나무가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에 맞춰서 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이 나무를 가야 하는 어떤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병원균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걸 보면서 요 나무 걔가 이 식물에 이 나무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에 따라 저희가 그 나무를 그 병이나 해충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약제 방제 저희가 농약 살포한다고 그러죠. 약제 살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병이나 해충이 못 살게 조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근데 출발은 그 식물과 나무의 특성입니다. 네, 보통 이제 나무 의사가 나무를 치료할 때 그러면 궁금한 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져보거나 아프세요 물어보거나 대답이 나오기도 하고 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정이나 움직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무는 어떻게 그걸 확인하거나 진료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나무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음.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는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지금 물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물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내가 영양분이 지금 뭐 어떤 게 부족한 건지 대략적으로 보여줘요.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하는 겁니다. 그걸 캐치하는 거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자세히 안 보여주는 거는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활용해서 그 나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나무 의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보여지지 네, 않는 네, 부분을 네. 다 관찰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치료가 들어가는. 네. 말을 하지 못하는 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걔네가 보여주는 상황 자체가 어떤 건지 나무 의사가 빨리 캐치해야죠. 대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보다 진료 시간이 더 길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시간이 아니라 진단. 알아내는. 예, 진단 시간이 일반 병원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진단하고 치료하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치료비는 네. 사람도 가벼운 감기에 걸렸을 때와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랑 치료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가 나무 의사가 나무가 아픈 원인을 찾으려면은 먼저 저희가 현장에 가야 되잖아요. 네. 가서 이걸 진단하는데 진단 비용이 어느 정도라는 걸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위중한 병은 네. 뭡니까? 위중한 병은요? 나무한테서. 못 고치는 병이죠. 네, 사람도 못 고치는 병이 있듯이요. 네. 나무도 못 고치는 병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네, 못 고치는 병들에 지금 걸려 있는 나무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 나무들은 저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병 자체에 의해서 나무가 좀 버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병원균이 좀 활동을 더디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치하는 것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못 고친다는 병은 그러면 해충보다는 병이 더 많습니까? 네, 병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기후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많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식물들, 특히 이제 나무 의사로서 다니면서 보는 나무들의 변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뭐 한라산의 구상나무라든지 여러 나무들이 집단 고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 나무를 가해하는 병과 해충의 밀도나 종류도 약간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남부지방에 있었던 병들이 올라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는 정원에서 키우는 나무에도 그런 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죠. 대신 종류가 다를 수 있죠. 네, 나무마다 뭐 병이나 그다음에 해충도 자기가 가해하는 수목, 나무가나 식물 자체가 다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병과 하나의 해충 자체가 여러 나무를 가해하는 것보다는 아주 한 나무나 하나의 수종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와 비슷한 사촌관계의 수종 정도만 가해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나무마다 약간 식물마다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